안녕하세요. CEO 파일 재계 뒷담화의 이창호입니다. 지금 계속 재계 52 그룹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3위 현대산업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큰 분이 한 분 돌아가셨죠? 김우중 회장. 예. 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재계에 큰 적적을 남기셨죠. 네. 뭐 우리나라 재계에 뭐 여러 가지 뭐 명함이 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큰 적적을 남기신 분명하고 그 중에 또 한 분도 사실은 정세영 오늘 이야기하는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회장도 우리나라 산업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죠. 좀 큰 족적을 남겼죠.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DC 그룹, 현대산업개발이죠. 네. 그 역사, 네. 그다음에 정세영 명예회장 가계도 좀 볼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세영 회장을 이 그룹의 오너라고 보면 이 가격 이 역사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 회장인 정몽규 회장의 부친인 고 정세영 회장은 이 현대산업개발을 키웠다기보다는 사실은 현대자동차를 키우신 분이죠. 정확하게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일 수 있는데 정세영 회장의 역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보는 게 사실 맞는 이야기고 포니정이라고 히트를 시킨 편이죠. 편이죠. 그게 왜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우선 이제 정세영 회장님은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회장의 셋째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그 형제가 6남 2녀세요. 그 중에 정주영 장남이 정주영 회장이시고 장남인데 셋째다 이건 얘기죠. 셋째 남동생입니다. 어쨌든 뭐 이 현대산업개발 역사를 보면 76년에 시작을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역사관에 가면 76년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잡아요. 한국도시개발인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한라건설을 설립하는데 이 두 개가 86년도에 합병을 한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범현대가에 건설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대건설이 있죠. 그다음에 한라건설이 있죠. 현대산업개발이 있고 KCC 건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가 내에서만 건설이 국내에 10대 건설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이 와중에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99년도에 왕자의 난 이후에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현대자동차를 현대정몽 회장에게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냥 뭐 물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99년도에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회장과 현대자동차의 정몽 회장 간에 분명 알력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그것 때문에 현대그룹에서 걔를 분리를 합니다. 이때부터 99년도 왕자의 이후에 분리를 하고 현대산업개발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도부터 어떻게 살아남은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건설사들은 아파트와 해외 사업을 주로 할 때 현대산업개발은 형제간에 부딪히는 것도 피할 겸 다른 사업도 할 겸 SOC 사업을 주로 합니다. 현대건설이 너무 세고 잘하니까 이렇게 피해. 그런 면도 있고 어쨌든 그 피하려고 했던 영역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SOC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게 현대산업개발 닦죠. 그 외에도 이제 발전소 건설, 주로 이런 SOC 사업을 주로 하면서 이익률을 많이 남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계열 분리를 하자마자 정몽규 회장님이 취임을 한 건가요? 바로 취임을 하죠. 왜냐하면 정몽규 회장이 36살에 1995년도에 현대자동차 회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사람들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정세영 회장은 절득같이 1967년도부터 현대자동차는 내가 만들었으니 분명히 형님께서 현대자동차는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고부동했던 거죠. 그랬었겠네요. 그래서 95년도에 아들인 장남인 정몽 회장에게 회장직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우리나라 전 세계 산업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최연소 회장이 바로 정몽 회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36세였으니까 당시에. 어쨌든 이제 계열 분리를 하고 이제 다른 산업을 찾기 시작하죠. 첫 번째가 영창악기를 인수합니다.
용창 악기면은 뭐 용창 피아노 알죠? 하는 네, 그걸 2006년도에 인수를 합니다. 특이하네요. 네. 건설하시는 분이. 예, 그리고 아이파크 몰로 본사를 인수한 다음에 15년도에는 신라 면세점하고 합쳐서 면세 사업도 뛰어듭니다. 유통업에 뛰어든 거죠. 예.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다음에 요번에 지난달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한 HTC 그룹의 역사입니다. 그렇군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거는 어떤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업 다각한. 뭐 본인 전문계장이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을 밝혔지만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를 잃은 것에 대한 모빌리티 산업에 잃은 것에 대한 회한이 아직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알고 네, 하늘을 하늘을 나르는 차로. 하자. 네. 그래서 뭐 같이 모빌리티니까요. 예. 그다음 가계도도 좀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좀 복잡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영 회장의 형제가 육남이녀입니다. 예. 육남이녀인데 장남이시고 첫째 동생이 원래 바로 동생은 죽죠. 예. 좀 일찍 죽습니다. 여동생 한 분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남아 있는 형제가 한락으로, 둘째가 성욱으로, 첫째 동생이 이제 다른 쪽 일구고, 셋째 남동생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현대산업개발의 정세영 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계신 형제 정중 회장님도 자꾸 하셨지만 네. 예. 4남 정도 되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직 이제 산업개발 중심의 산업개발. 중심 강의를 예.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정세영 회장은 박영자 여사와 결혼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여사는. 예. 정세영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죠. 이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2005년도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담배를 많이 태우셨나요? 그러니까 계열 분리 이후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걸 저는 뭐 그걸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집 가게도는 특징이 정적에 굉장한 화려한 혼매를 이제 발시를 합니다. 우선 그 정몽원 그 회장은 조카가 되겠죠. 예. 조카가 되고 그 일설에 의하면 정세영 회장이 굉장히 아꼈다. 정몽원 회장. 그 98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소떼를 몰고 북한을 가죠. 그리고는 개성공단에다가 연 20만 대 자동차 공장을 세우자라는 제안을 정세영 회장이 했다고 합니다. 예. 정세영 회장. 회장에게 예. 정주영 회장이 정세영 회장이. 네. 예. 했는데 정세영 회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세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두 건인데 그 개성공단에 자동차 공장 세우는 거와 기아 자동차와 당시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하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자기가 키워왔고 자기 걸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한 가지를 더 제안하는데 바로 장남인 정몽구 회장에게 흰 자동차를 넘기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거 뭐 이야기는 시사저널사와 이런 언론사에 이제 밝힌 내용인데 NK는 절대 안 된다. NK. 네. 현대자동차의 오너로 NK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신 정몽원 회장에게 넘기면 나는 오케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예, 아니 정세영 회장이 정주영 회장에게 예. 네, 형님 제가 NK는 절대 안 되고 정몽원 회장에게 넘긴다 그래 나는 딱까지 합니다. 그만큼 아꼈다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비슷한 해에 돌아가시죠. 조카 먼저 보내고 지원이 돌아가서 가시니까요. 우리 그 기자님도 정세영 회장을 만나본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정세영 회장 설하에 2남 1남 미녀를 둡니다. 그러니까 큰 딸인 정수경 있고 큰 아들이 정몽규 현 회장이고 예. 동생이 정유경 씨가 있습니다. 이제 큰딸 정수경 씨의 남편이 노경수인데 이분이 우리 옛날에 혼맥을 했지만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계의 허브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노신영 전 국무총리시거든요. 그렇죠. 이 노신영 국무총리의 큰딸
큰 아들이 노용수 씨인데 그 노철수 씨인데 노철수 씨의 부인이 바로 홍나희 여사의 동생인 홍나영 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과 사돈이 되는 거죠. 그죠? 삼성 사돈이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중앙일보가와 사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되는 거죠. 노철수 씨가 통해서. 그리고 둘째 딸 노혜경 노 씨의 남편이 풍산그룹 유진 회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과 풍산그룹은 무슨 관련이 되는 거죠? 이 이제 누나의 사돈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막내 아들 노경수 씨가 바로 현산업개발 정세영 회장의 맏딸인 정수경 씨의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과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쪽을 보면 이제 종명규 회장의 부인은 김나영 씨라고 이거는 이제 이 현대상선 부회장 조카가 됩니다. 김상한 현사는 조카가 되는데 이쪽을 통해서 김무성 의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막내 딸인 정유경 씨 남편이 그 전방 옛날에 그 삼묘사 큰 회장의 딸이 됩니다. 그 이 전방 회장의 김석승 씨인데 사촌 동생이 누구냐면 김창성 씨고 이분이 김무성이 바로 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홍백을 자랑하는 게 또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죠. 이게 이제 99년 3월달에 기자회견을 하는 사건입니다. 회장직에 퇴진하겠다. 정문 회장이 이때부터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되는 회장이 되고 나서 이때 사건이 뭐냐면 이 당시 원래 95년도에 전자동차 회장은 정몽구 회장이었죠. 회장이었는데 95년 이후에 정몽구 회장이 현대정공을 맡고 있었죠.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를 원래 경영을 했었죠. 정몽구 회장은.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지배 구조도 현대모비스가 되는 겁니다. 모비스 중심으로 돼 있죠. 그 이유가 이제 현대자동차는 정세영 회장이 한도 경영을 하셨고 95년 이후에 이제 정몽구 회장이 들어오면서 모비스를 합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 2월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총 때 회장직에서 퇴진 전에 이제 이때 98년 99년 넘어오면서 그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은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 IMF 당시였으니까 그렇죠. 정세영 회장은 반대를 했고 정몽구 회장은 정주영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이유도 정세영 회장은 자동차에 손해가 있고 현자동차가 잘 키워왔으니 이것은 뭐 자기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가장 이제 직접적인 사건은 뭐냐면 삼촌과 조카가 공동 경영을 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알리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99년 2월달에 그 임원 인사를 하는데 이 정세영 회장 사람을 다 앉혀버립니다. 정몽구 회장은 그 삼촌이니까 내부를 해줬다고 저는 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이 완전히 안 되겠다. 이거는 NK 것, 정몽구 회장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퇴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세영 회장은 대단한 분인 게 이분 몇 가지 기록을 남기세요. 이분은 이제 28년생이신데 원래 고대 정치학과를 나오셨죠.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원래 그 유학을 다녀오셨죠. 54년도에 콜롬비아를 갔어요. 54년.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지금의 현대건설이 커온 결정적인 계기는 6.25 이후에 미군 부대의 그 군수 건설 산업의 수주가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에 아주 희곡을 세우시죠. 왜냐하면 이분이 57년도에 유학을 끝내고 콜롬비아에서 유학을 하죠. 그리고 미국 그 오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학직을 옮기죠. 그래서 정책 외교 석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니 미군 부대의 그 공사 수주를 굉장히 57년도에 이제 현대에서 입사를 하는데 그 10년 후에 자동차를 만듭니다.
전자차를 만드는데 유창한 영어가 많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포도사와 전략적 제휴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음. 그 포니정을 포니라는 자동차를 이 포니 자동차가 1973년도에 나오는데요. 예. 이게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단독 모델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11번째 국가가 되었거든요. 탄도 모델. 단독 모델. 단독 자동차를 모델. 단독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 거죠. 이분이. 음. 네. 대단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단독으로 못 만들었다는 얘기. 그렇죠. 얘 이제 아마 16번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6번째로 고유 모델로 독자적인 모델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 10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 그걸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신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렇군요.